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몰입캠프 한국어, 한국 차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전형 선생님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즐겁게 차 문화 그리고 차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광고에 나오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자, 여기를 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걸 볼게요. 1번을 볼게요. 나는 마실 수 있는 음료예요. 음료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카페인이 들어있기도 해서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올 수도 있대요. 네. 그리고 나는 5월에 자라는 잎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네, 5월에 자라는 잎. 여기 밑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중국,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보면 중국과 인도가 많이 돼 있는 거, 생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보성, 하동, 제주에서 재배할 수 있대요. 보성, 우리가 보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종류가 좀 생각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정답은 자, 여러분 차입니다. 오늘은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린 차는 찬 잎을 가지고 우려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여러분 차는 색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밝은 색의 차도 있고 이렇게 진한 색의 차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에 대해서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차는 음료의 한 종류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할지를 이렇게 밑에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 차의 종류, 분류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순서, 우리가 차를 만들 때는 그냥 물에 바로 따르는 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앞선 순서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 세 번째, 차를 우리는 방법 그리고 마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차 광고 영상. 우리 이제 영상을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차 광고에 나오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차 마케팅, 차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떤 식으로 광고가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표현들과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차 지도를 볼게요. 차 지도, 아까도 나왔는데 보성, 하동, 제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있죠? 우리가 이번에 캠프 때 갈 곳은 보성이에요. 보성. 보성은 녹차라고 하는 차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보성 녹차. 보성 녹차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방문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차의 분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양에 따른 분류. 그리고 두 번째, 수확 시기에 따른 분류. 그리고 세 번째, 발효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차도 이렇게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모양에 따른 분류예요. 모양은 이제 차가 모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차는 제다 방법에 따라 최종적인 모양이 결정이 돼요. 제다 방법? 제다가 뭘까요, 여러분? 제다. 여기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제다는 지을 제, 차다라고 해서 차를 짓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차를 만드는 기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다가 이 제다 기법에 따라서 차가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결정이 되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입차, 그리고 두 번째 가루차. 가루차는 말차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고형차. 고형차는 어떤 형태가 확실하게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차는 이제 찻잎 본래의 모양을 유지하는 차를 입차라고 하고 그 두 번째 가루차 또는 말차는 그늘에 말려서 절구나 맷돌로 갈아서 가루 형태로 만든 걸 얘기해요. 분말 형태. 그리고 세 번째 고형차는 이제 틀 같은 데 넣어서 모양을 만든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확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차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한 번에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기에 따라서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먼저 차를 따는 그 차의 이름은 우전차예요. 우전차는 고구는 우리 24절기라고 있어요. 24절기에서 고구는 이제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4월 20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전에 채취한 아주 여린 차, 굉장히 여린 차라고 해요. 그래서 부드럽고 향이 강한 최상급 차라고 해요. 좀 가격도 있고 이제 품질도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작이에요. 세작은 고구에서 입하. 입하는 여름의 문턱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이 시작된다는 그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때 딴 여린 차로 맛과 향이 좋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작이에요. 중작은 입하 이후에 12일 정도로 세작보다 잎이 더 자란 후에 딴 차예요. 당연히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잎이 커지고 풍성해지겠죠. 다음 대작이에요. 대작은 5월 하순 이전까지 중작보다 더 큰 잎을 따서 만든 거친 차. 그래서 차가 이제 여기는 여리고 점점 갈수록 좀 차가 거칠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말작입니다. 말작은 새 줄기가 굳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수확하여 엽차용으로 만든 차를 얘기해요. 그래서 말작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수확되는 차고, 그러면 우전차는 가장 처음에 수확되는 차죠. 그 밑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구와 입하에 의해 나눠지는 차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고구와 입하, 아까 나왔던 고구에서 입하, 세작. 네, 세작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차의 분류, 마지막 분류법이에요. 발효 정도에 따른 분류인데 우리가 발효라는 표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 좀 더 뒤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발효가 이제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도 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가 아는 요구르트나 김치 이런 것들 이제 발효식품이라고 해요. 그걸 좀 생각하면 발효가 어떤 건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효는 발효 정도에 따라서 이제 불발효차, 반발효차, 완전 발효차, 후발효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불발효차는 불은 이제 아니란 뜻이죠. 발효가 되지 않은 차, 녹차가 있고요. 그리고 반발효차는 중간만 발효가 된 거, 황차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완전 발효차는 완전히 발효된 거죠. 홍차가 있고요. 그리고 후발효차, 발효가 된 후에 이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그 후발효차는 보이차가 있어요. 그래서 녹차와 홍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녹차와 홍차, 발효가 됐느냐, 완전하게 됐느냐, 발효가 되지 않았느냐, 완전하게 됐느냐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는 어떤 순서로 만들어질까요? 차는 생각보다 여러분 순서가 많이 있어요. 네, 찻잎을 따고 골라서 이제 덕기를 해요. 여러분 덕기란 표현은 많이 생소할 거예요. 덕기는 밑에 설명이 있어요.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250도에서 350도의 뜨거운 곳에서 가열하는 과정을 덕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찻잎을 이렇게 뜨거운 데다가 가열한다는 거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었거나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덕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비벼서 건조하고 또 끄떡기를 해서 다시 선별 및 포장하는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해서 이제 우리가 마시는 차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차를 맛있게 우리는 방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녹차와 홍차를 우리는 방법, 그리고 말차를 우리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를 마시면은 몸에 좋다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점이 좋을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겨울에서 봄,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좋은 거예요.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에서 겨울 나눌 수 있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요. 그 미세먼지, 우리 몸에 축적된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빼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질환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서 겨울에는 대장암, 위암 등의 항암 효과도 있고 혈관계 질환, 노화 방지 효과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를 꾸준히 마시면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차가 잎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잎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로 만든 차도 있고 씨앗으로 만든 차도 있고 그리고 꽃으로 만든 차 그리고 뿌리로도 만든 차가 있어요. 그래서 차는 꼭 녹차처럼 잎으로만 된 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씨앗으로 만든 차예요. 씨앗으로 만든 차는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보리차라고 있는데요. 보리차는 이제 보리로 만든 차겠죠? 선생님, 여기 이제 뒤에 설명되는 차는 좀 효능? 우리가 몸에 어떤 점이 좋을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보리차는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설사를 먹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증 해소 효과. 목이 너무 말라요. 보리차를 마시면은 좀 그게 빨리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명자차가 있어요.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해주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이 충혈되고 붓고 아프며 눈물이 흐르는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야맹증은 밤에 우리가 잘 안 보이는 현상을 얘기해요. 거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뿌리예요. 뿌리는 둥글레차가 있는데 둥글레차는 한방에서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차로도 끓여 마시는 차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혈압과 혈당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강차와 우엉차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도 대추차와 매실차가 있는데 우리가 매실차, 이번에 우리가 캠프에 가서 쓰게 될 차예요. 매실차는 좀 볼게요. 매실차는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초록색으로 익는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때 피로 회복에 좋고 그리고 대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뛰어나 설사 변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고 해요. 선생님도 배가 많이 아플 때 매실차를 마시거든요. 매실차를 마시면은 설사를 먹게 해주고 좀 배 아픈 거를 진정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은 목련꽃차와 해당화꽃차가 있어서 꽃잎으로도 차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차는 우리가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상품 작물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상품 작물은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농작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차는 우리가 가격을 비싸게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아까 만드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품질이 좋은 차는 이제 비싸게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 그리고 도시 인구의 증가로 이제 쌀이나 보리 같은 비중이 낮아지고 채소, 과일, 공예 작물, 여기에는 우리의 차도 포함이 돼요. 이 차 등의 원예 작물 이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차와 같은 상품 작물 중심의 농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도 이제 우리가 내다 팔기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수출 다른 나라로 팔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계화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도 우리의 보석 녹차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차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마케팅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사용되는 모든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되는 광고 문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품이 어떤 이름인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마케팅이 잘 돼야 우리가 그만큼 차를 잘 팔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광고, 차를 소재로 한 광고를 두 가지를 찾아왔어요. 하나는 2004년 때 광고예요. 2004년 때 지리산 생녹차라는 광고. 여러분 2004년 때 있었나요? 네, 선생님의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이 광고와 그리고 2018년에 만들어진 오설록. 여러분 오설록이라는 차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랑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는 윤한이라는 사람이 같이 만든 광고인데 광고 문구, 광고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좀 감성적으로 이 비의 사색 그리고 햇살 언덕, 달빛 걷기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의 이름이에요. 차의 이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번 지리산 생록차를 보면은 우리가 이 차에 대한 효능과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번은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리산이 알아서 잘 키워주는데 사람이 뭐 할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지리산은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한 곳이죠. 여기서 만든 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시면 된다, 맛있게. 또 간접적이고 직접적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휘. 여러분 어휘가 이렇게 두 가지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캠프에 가서 우리 차 블렌딩 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블렌딩은 이제 어떤 차의 종류와 종류를 섞어서 이제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선생님이 좀 찾아봤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필요한 것들 한 2개씩만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아까 항산화 작용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항산화 작용은 우리가 둥글레차를 이번에 만들 거예요. 둥글레차를 우려서 먹을 건데 이 항산화 작용은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산화라는 거는 우리 몸에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을 손상시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기능이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근데 둥글레차가 이 기능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 기억하고 그리고 동맥경화. 동맥경화라는 거는 이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쌓여서 이제 혈액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뭐든지 많은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만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이거를 또 막아주는 게 차의 효능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렴하다, 물건의 값이 싸다, 그리고 탁월하다, 다른 것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이런 표현들로 여러분들이 만든 이제 블렌딩한 차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네, 다른 것들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만든 차가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앞선 표현들 익히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같이 잘 살펴봤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블렌딩 차, 내가 이제 만드는 차를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되고요. 캠프 때.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되도록 여러 가지 표현들, 이 차는 뭐 값이 저렴하다, 아니면 맛이 좋다, 아니면 뭐 풍미가 뛰어나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캠프 때 가져갈 차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 맛있는 차를 블렌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